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오늘도 비가 굉장히 서로 많이 내리고 있는데 뭐 시장이 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도 뭐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무거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 일주일 이상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죠. 뭐 7월 초 반짝 지수가 상승을 좀 보인 이후에 사실상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상승폭을 전부 반납을 한 상태에서 뭐 코스닥은 그 상승폭의 2배 가까이 지금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7월 달은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 초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사실상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까지 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전에 이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수가 조금 밀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트럼프의 이 불확실성, 즉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뭐 이 통상 압박,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할 수 있다. 또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거 2018년도에 있었던 이러한 이 통상 전쟁으로 인한 국내 증시의 하락 등등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다 보니까, 또한 이 바이든 행정부 때 이 수혜를 받던 IRA 정책이라든지 뭐 친환경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최근 업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악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또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GM 합작곡 공장 제3공장 연기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뭐 시장이 뭐 굉장히 뭐 많이 밀리면서 좀 마감이 돼서 굉장히 우려감을 좀 만들어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수 굉장히 무겁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 오늘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국내 증시가 또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약간의 반대 매매라든지 이러한 우려감 등이 일정 부분 더 강하게 국내 증시에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내일 만약에 미 증시가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귤적 반등 이후에 하루 이틀 반등하고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 나가기보다는 최소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뭐 손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좀 줄이면서 약간 시장의 안정을 좀 기다리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시장이라는 건 그래요. 모든 종목이 지수가 폭락을 하더라도 다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에 이 단기 자금들이 쏠리는 쪽에서 단타 매매라든지 당일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이 장중 매매의 난이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보면은 거의 최고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상승률 높고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진다든지 이슈와 테마가 있는 종목의 1등주의 상따 정도는 하겠지만은 그 외 종목군들의 시세의 연속성이 길면은 하루 이틀, 이 3일을 못 넘기다 보니까 이 정말로 강력한 테마가 아니고서는 연속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지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반증하는 것은 바로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닥 거래 대금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계속 굉장히 적어요. 이때가 6조 4천억, 6조 5천억이 깨지면서 2024년도 최저점을 만들었던 시기가 이 구간이었는데요. 오늘도 그 근접한 6조 원대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강하게 불을 뿜을 때는 보통 이제 10조 근처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강하게 뿜어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약한 국면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약한 국면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얼마나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 하락을 하고 있는 물량들을 받아줄 이 수급 주체가 부재하다, 기다리고 있다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용잔고도 사실 문제겠죠. 신용잔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차라리 빠질 거라면 아예 강하게 그냥 시장을 밀어버리고 이 악성 매물대라든지 이런 썩은 물량들 다 털어낸 이후에 매물 공백을 만들어서 그냥 급반등 시키는 게 오히려 시장이 더 가볍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만큼 지수가 그동안 박스권에 있으면서도 신용 잔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올라왔다라는 점이 약간의 현재 국내 증시가 좀 더 민감하게 빠지고 종목군들이 거래대금 없이 흘러내리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주봉 21선까지의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코스닥도 800 이탈에 대한 가능성을 전부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코스피도 이번에 반등 이후에 120선 즉 2700포인트를 보러 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한 상태에서 시장을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 예를 들어서 항상 지수가 빠질 때는 아침에 좀 열심히 부지런히 일어나서 8시 40분에 시장의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일정 부분 반대 매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반대 매매가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 예, 기본적으로 하한가 종목 한 50개는 지켜줘야 반대 매매인데 이게 코스닥 코스피거든요. 11개 여기에 15개 얼마 안 지키죠. 20% 이상 빠지는 거 보더라도 다 해봐야 지금 40개 반대 매매가 없는 건 아닌데 반대 매매가 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반대 매매가 나오는 날이면 코스닥이요 아침에 예상 이 등락률이 장 시작하면 마이너스 한 4% 3% 이렇게 찍히면 오히려 아침에 좀 더 빠졌다가 반등하는 흐름도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 레버리지도 동반해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뭐 바닥이지 아닌지를 예단하지 않고 시장을 바라볼 생각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좀 안 좋았고요. 뭐 하락 종수 많고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아까 이제 이거는 제가 6시 전에 캡처를 해놨던 건데 지금은 나스닥 선물이 한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 마이너스만 맞았고 미국은 별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올라가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만 그냥 이 더 변동성이 심하구나 그런 느낌도 많이 드네요. 자, 미국 시장 조정은 금리 인하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M7 기업들의 실적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 상태에서 그간 못 올라갔던 M7 제외 기업들에 대한 금리 인하 수에 기대감도 작용했을 것이고 트럼프발 불확실성이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진 쪽부터 덜어내는 흐름 속에 조정의 폭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장은 주봉상 일단 하락이 발생했고요.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일 기술적 반등을 해준 이후 다시 밀려 내려올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짧게 끊어 먹는 정도 흐름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신용잔고 2조 넘은 상태고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매번 신용잔고가 20조 이상 갈 때마다 시장이 조정이 오곤 하는데요. 아직까지 신용잔고가 많이 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스닥의 박스권이 이탈된 상태에서 발생된 흐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미증시가 반등해서 내일 반등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하락의 압박이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시장을 보고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하락 목표치를 보면 올해 저점을 보러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스닥의 문제가 뭐냐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상장한 종목만 5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다 뻥튀기 돼서 상장을 하고 상장할 때는 이 시가총액을 뻥튀기 해놨는데 이 뻥튀기 된 시가총액은 지수에 반영을 안 해요. 근데 상장 이후부터는 반영을 한단 말이죠. 50개, 6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10조 넘는 종목군들이 상장해 놓고 이게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종목 수만 코스닥이 무지하게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 지수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이든 사퇴, 해리스 지지 등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노이즈를 만드는데 재건 관련주 흐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재건은 언젠가는 하겠죠. 글로벌 테마성 가치는 있는 부분이고 SY 스틸텍이 대장이었는데 많이 오르니 후발 데모가 그냥 오늘 상한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까지 테마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체크하고 봐도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미증시 영향에 하락폭을 키우고 삼성과 함께 밀리며 코스피도 어느덧 60일 이평까지 밀렸습니다. 대마 불사 SK 하이닉스 20만원 이탈하고 19만원 18만원 자리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강한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고 또 실적 발표 시즌 앞두고 일정 부분 길적 반등은 해줄 것 같습니다. 단기로 대형주 트레이딩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반도체는 대형주로 그리고 최근 제일 강했던 몇몇 종목 추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CXL도 하나의 강한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JNTC를 포함한 유리기판 쪽도 체크가 필요하고 YC나 DI 같은 종목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 밖에 정말로 반도체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뭐 2차전지 버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반토막이 기본적으로 다 반토막 났으니까 2차 전지만 안 좋은 게 아니다. 반도체는 더 안 좋은 것 같다. 오늘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반도체 종목군들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대비 여전히 강한 쪽은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각각의 고유 모멘텀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다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코스닥 투매가 발생하면 같이 밀릴 텐데 밀리면 대장주들 위주로 트레이딩성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ABL, 바이넥스 퓨처캠 등등 오늘 라파스를 이제 23,700원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뭐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라파스는 좀 아쉽게 시간에 급등을 해버린 바람에 내일 공략하기가 좀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쪽 강하고 나머지는 제약바이오 플랫폼 쪽, 그 다음에 CDMO 쪽에 오늘 삼성과 셀트리온이 좀 반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롱 그다음 반도체 숏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흐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2차 전지 하락폭은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 부분이고요. 저도 물론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좀 힘든 구간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추가적으로 빠지면 1차적으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볼 생각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사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박스권 플레이 그리고 조선도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려고 하네요.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목도 안 좋고 최근에 턱도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발음이 좀 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24일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이번에 실적 발표는 사실상 전기차 부분에서 뭐 크게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ESS 쪽 관련해서 선 시스템이라든지 종목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내일 예를 들어서 반대 매매에 의한 하락이라면 뭐 시가부터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종목 수를 늘리기보다는요 소나기를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다시 재정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 시장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은 반입니다. 저도 사실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을 하지만은 아침에 되면 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시장이 매일같이 뭐 새롭고 서프라이즈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주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이제 미국 대선 활동을 재개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침이 되니까 바이든이 사퇴를 또 합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너무나 빠릅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나 빠르고 그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재건에 대한 부분도 어찌 보면은 이미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고 있고 워낙에 말이 센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민주당 대선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시장의 판단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항상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요. 이쪽이 지지율의 변화에 의해서 급락을 또 보이고 하는 흐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너무 한쪽으로 매몰돼서 쏠려갈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현재 시장 정말 하락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시장에 빠져야만 지금의 시장은 올라올 수 있으니 견디고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좋은 날 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현대, 에버다임, 데모 해서 재건주 상가하고 나머지 종목군들 보면 거래대금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3천억이 넘는 종목이 없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 수급이 없고 시장에 중심주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테마만 좀 돌고 끝났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거래대금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말 그대로 시총상위가 녹아버렸습니다. 딱히 주목할 만한 종목도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수만 좀 보죠. 코스닥은 지금 거래대금이 대폭 줄어 있는 상태죠. 거래대금이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이 지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드리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에 반대 매매가 나온다면 일시적으로 이 800포인트를 이렇게 이탈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탈하게 됐을 때 흐름을 지켜보면서 단기로 이제 이때부터는 시장을 사는 전략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보통은 이 박스 투 박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이 박스권이 기본적으로 하락을 깨지면 이 박스만큼 기본적으로 보통 빠지는 게 일반적이죠. 이 박스의 높이만큼. 그러게 되면 796포인트 언저리가 지수적으로는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박스인데 이 하락 파동에 의한 이런 파동이라면 보통 이런 흐름이라면 조금 더 하락의 깊이가 깊을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근데 설마 이 정도까지 가겠어?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설마 이 정도까지 해야 될 시장이야?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적어도 기술적 반등은 하고 밀리더라도 밀리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박스의 높이만큼 800포인트를 살짝 깨는 수준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이게 다시 깨져버리면 이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을 한번 위협할 수도 있겠죠. 지금의 높은 신용 잔고로 인한 흐름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 코스피 기준에서는 추세라든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과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깨지게 되면 이러한 장기 평선에서는 상당한 지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 이렇게 좀 올라는 오겠죠. 오늘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약간 나오고 미증시가 반등을 못한다면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 속에서 또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지수를 올리려면 시총상의 대형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SK하이닉스 정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SK하이닉스부터 좀 볼게요. 일단 61선 그동안 깨지지 않았던 선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박스권 돌파하기 전까지는 깨지더라도 깨지지 않았는데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이격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잡아야 되겠죠. 이 근처에서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삼성전자는 사이즈가 좀 무거운 종목인데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은 갭 메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반등을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데 다시 무너지면 또 이런 61선 근처에서는 엔비디아
퀄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겠다 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밌었던 게 셀트리온이 반등하는 흐름,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오는 흐름 봤을 때 미국의 CDMO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다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미국 관련된 흐름이 이제 지켜주는 종목이 바이넥스와 삼바 정도 되니까 바이넥스가 여기서 좀 밀려서 다중바닥 만들었을 때 단타 정도로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비만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종목군들을 많이 볼 필요가 없어서 몇 개만 좀 볼게요. 최근에 라파스가 굉장히 초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좀 더 밀려서 아래꼬리 없이 좀 마감을 해주고 내일 한 차례 더 떨어지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오늘 종가상에 살짝 끄집어 올리면서 내일 일부 반등하고 다시 밀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간이 저는 13,700원에 700원 13,650원 이렇게 들어가서 14,000원 살짝 올라올 때 그냥 얼른 팔아버렸는데요. 아침이고 매물 소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여기서 팔아버렸는데 바닥을 찍고 좀 돌리는 흐름, 그 다음에 최근에 낙폭에 대한 반등, 그리고 비만 치료제 안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일단은 반등을 해버리면 안 볼 것 같고요. 반등이 약한 상태에서 다시 강하게 밀려 내려오면 언제든지 내일 밑에서는 단기 낙주로 라파스는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 DXVX가 최근에 후발주로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약간의 세력주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얘도 좀 밀렸을 때 체크는 해놓고 볼 것 같아요. 금요일날 저도 유일하게 상따로 좀 넘어왔다가 아침에 이제 시가 돌파하는 흐름에 다시 재매수해서 올라올 때 일단 전부 팔아보고 볼까 하다가 오늘은 종목군들을 아예 보지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펩트론 비만 치료제 수급은 좋은데 종목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고요. 3천당 제약은 이 경구용 치료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뒷파동 하나 만든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가총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들 지켜주는지 정도만 보면 되고, 퓨처캠도 최근에 강한 상승인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올라가고 뭐 지수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잠깐 보이면 혹여나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2만원 라운드 피겨 근처에서 내려온다면은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로 대응해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자, 그 밖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버티기는 잘 버팁니다. 근데 이쪽은 저는 그렇게 보려고 해요. 이번에 엄민영 연구원 딜 사이트 내용에서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기관들이 측정하는지를 저는 이번에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적용해서 매매에 적용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리가캠이 좀 사기 좋은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언더다.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사기 맘 편한 구간은 1조 2천억 언더다. 이런 계산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매수로 보면 괜찮겠다 싶고요. 알테오제는 언제나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겠죠. 시장이 빠지면 뭐 알테도 여지없이 빠질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버티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테 얘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또 저가 트라이 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말 다한 흐름이죠. 저점 또 이탈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34만 2천원이 저가인데 34만 2,500원까지 뺐기 때문에 지난번 저점까지 미는 흐름이라 굉장히 아프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삼성 SDI가 시가총액이 지금 23조인데 에코프로 BM의 시총이 지금 17조라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도 이제 좀 비싸 보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바닥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한화 솔루션도 지금 이 구간에서 빅베스트를 한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로 인한
하락이 좀 있는데 빅베스를 끝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밸류가 이런 생각에서 저는 보유로 그리고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2차 전지 외에도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구간들까지 일단 내려온 상태에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 구간까지 혹여나 내일 반대 매매가 좀 동반되면서 밀린다면 내일 구간에서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뭐 시가 이하권에서 공략을 해보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화장품 뭐 VT라든지 실리콘2 굉장히 강한 흐름 계속되고 있어서 이쪽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선 쪽은 HD 한국 조선해양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는데요. 이런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21선과 이격이 극도로 벌어지게 되면 조만간 또 조정이 나와서 추격 매수는 지금은 비추로 생각이 듭니다. STX 중공업이라든지 종목군들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조선 쪽은 계속 눌림이라든지 조정이 나오면 관심 있게 봐볼 생각이에요. 관심 있게. 자, 그리고 세진 중공업까지 해서 조선 3사 중에서는 지금 뭐 다 좋아요. 조선 쪽은 다 좋은데 이제 중소형주 중에 최근에 신고가를 쳤던 세진중공업이 가장 또 최근에는 못난이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밀리더라도 추세가 61선에서 계속 턴을 하고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나쁘지 않다. 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막 상가에 들어갔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 종목군들 좀 빨리 움직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굉장히 또 테마의 바람이 불어서 좀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으니 조정은 있을 것이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정 이후에 좀 많이 밀리게 되면 11월에 이슈가 있으니 그때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반도체 쪽이 이제 미국 증시가 뭐 예를 들어서 반등을 하면 일정 부분 반등을 할 텐데요. 뭐 일단 1차적으로 반등할 때는 대형주 위주로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월 25일 날 트럼프의 가상화폐 관련된 컨퍼런스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좀 노리고는 있는데 사실 시세를 준 상태에서 조정 없이 오늘까지 갭을 들었기 때문에 약간 일정도 남아서 딱히 지금은 볼 필요성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안 볼 부분이고 1차적으로는 시장이 조정을 그러니까 하락을 좀 멈추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정말로 좀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비중 조절 잘 하시고 한 방에 복구하려고 너무 과도한 매매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럴 때 그런 한방 복구 심리가 계좌를 더 강하게 망쳐 놓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더라도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좀 빈약할 수도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